엄청 높다, 그죠? 바닥 모드로 앉는다 그러면은 여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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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이너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풋프린트를 깔고 앉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진짜 더 꾸깃꾸깃 앉으면 10명 충분히 커버 되겠어요. 스펙 정말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저는 이런 디자인과 컬러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일단 예뻐야지 내가 들고 나가고 싶고, 예쁘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손이 잘 안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벌써 이 색감과 디자인 보고 넘어온 분들 계시다. 자, 여기 빨리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할인가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썸한 휴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1kg 중반대의 초경량 쉘터 어썸홀리데이의 님버스 UL입니다. 특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수님들, 자연을 사랑하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행기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예쁘고 실용적인 텐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텐트만 소개를 하냐? 아닙니다. 텐트 소개는 물론이고 여러분께서 두 번 다시는 얻을 수 없는 특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해 신규 컬러로 추가 출시가 된 님버스 UL이라는 쉘터인데요, 이미 유튜브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 제품을 직접 만드신 곰진이 님께서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죠. 이 텐트 개발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곰진이 TV에서 직접 리뷰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저는 유저의 입장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특징 이런 것들까지 콕콕콕 집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썸홀리데이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국내 브랜드고 그냥 스펙 하나는 내가 끝장을 보겠다, 스펙 하나는 어느 브랜드 못지않다, 텐트 전문 브랜드 못지않다라고 스펙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만드는 제품인데, 저도 스펙 정말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게 있죠. 스펙은 거들 뿐 일단 이뻐야 된다, 예뻐야 돼. 텐트는 예뻐야 되고 요즘 장비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스펙 갖다 싸움하기에는 시기는 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펙 부분 또한 놓칠 수 없죠. 저는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이 정말 찐이다, 정말 캠핑을 좋아하고 텐트를 많이 사용해보고 원단과 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 사람이 만든 텐트답다 라는 걸 느꼈어요. 군소리 그만하고 텐트를 설치하면서 우선 설치 방법부터 같이 알아보시고 설치를 한 다음에 요목조목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색상은 그레이 컬러예요. 작년에 올리브하고 샌드 컬러가 먼저 출시를 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그레이 컬러가 추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호명산 잣나무 숲속 캠핑장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설치한 모습을 딱 보고 이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님버스 UL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레이 컬러를 보시더니 예쁘네요, 좀 더 기다렸다 그레이 살걸 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말 컬러 예쁘게 잘 뽑았고요. 설치 전에 구성품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우측에 보이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부터는 옵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님버스 UL 본체 스킨입니다. 그리고 스토프색, 이렇게 널찍한 스토프색 보면은 스토프색 안쪽에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벨크로 처리를 해가지고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이 주머니 안에 팩과 수선용 킷이 또 들어 있습니다. 수선용 키트는 이렇게 주머니에 메쉬, 바닥, 플라이 이렇게 세 가지 원단. 셀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셀프로 수선을 해도 되는데 저는 굳이라고 봅니다. 그냥 편하게 AS 보내서 받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될 테니까요. 실리콘 심실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원단 특성상 이제 누수 부분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리콘 심실러를 이렇게 동봉을 해줬고요. 옆에 붓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면은 발라서 심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팩은 V팩이 들어있고요. 그 상품 페이지 내용 보니까 20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또 18개라고 써 있어서 약간 혼돈이 왔거든요. 알루미늄 팩이 총 20개가 들어있어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꽤 넉넉하죠? 근데 제가 세봤는데 총 20개의 V팩이 들어있습니다. 모양은 거의 DAC 팩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어썸홀리데이 로고가 아주 눈에 띄게 새겨져 있습니다. 강성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기본 팩다운이랑 가이드라인을 풀로 했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8개 9, 10, 11, 12, 13, 14, 14개에서 16개 정도인데 20개의 팩이 있다는 거는 여분까지 생각해서 좀 넉넉하게 포함을 시켜준 것 같아요. DAC 알루미늄 폴대 9.3mm가 2줄, 응급 슬리브 폴이 하나 들어있고요. 폴대가 불가피하게 부러졌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아무래도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여분의 폴마디는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AS가 잘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기본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부피가 상당히 작죠. 한쪽 면 바닥 조각이기 때문에 레인플라이. 아무래도 점점 친환경 발수로 가다 보니
보니까 내수 앞 부분이 예전처럼 올릴 수가 없고, 또 양면 실리콘 코팅이라는 원단 특성상 심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 플라이를 부가적으로 구성에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결로도 예방해주고 비가 내렸을 때 누수도 예방해주고, 풀 메쉬 이너 텐트하고 풀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기본 그라운드 시트하고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일부 3분의 1 면적이랑 전체 면적이랑,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측면이 한 20cm 정도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훨씬 부피가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사용을 하면서 여기 기본 포함된 풋프린트를 쉘터에다 체결을 해놨고, 또 옵션으로 판매하는 메쉬 이너까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풀 그라운드 시트는 미처 사용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설치를 한 다음에 세팅을 해보고 어떤 형태인지,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적이 됐네요.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우선 이 팩을 4개만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풀 팩 다운을 해야 정석이지만 이 팩 4개만 있어도 텐트를 자립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스킨을 내가 설치할 바닥에 위치에 맞게 펼쳐줍니다. 처음에 이게 방향이 좀 난해해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 거야 하면서 한참 헤맸는데, 메쉬가 있는 쪽이 양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헤맨다 또. 자, 저는 이너 텐트를 달아놨으니까 이너 텐트 방향이 이쪽으로 오게 설치를 해볼게요. 어차피 대칭형이어서 어느 방향으로 설치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리 한번 잡아보고, 이 정도까지. 우선 팩을 2개만 고정을 해줍니다. 2개를 양쪽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터널형 텐트처럼 스킨을 당겼을 때 팩이 뽑혀서 딸려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정을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2줄의 폴을 조립해서 연결을 할 건데, 설치가 혼자 하기도 정말 수월하게 잘 만들었어요. 우선 좀 저가형 텐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렛에 폴 끝을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AC 폴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DAC에서 나오는 토이를 같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볼 끝에가 여느 폴대와 다르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둥근 모양을 어떻게 하냐, 폴 고정하는 부분 풋에 보면은 제이크 풋이라고 되게 동그란 구슬 같은 부분이 토이 안에 딸깍하고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에서 고정을 먼저 해주면 내가 반대로 넘어가서 이 폴대를 들었을 때 이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반 아일렛 제품들은 내가 잘 끼워놨다고 해도 스킨이 움직여지거나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폴대를 만지면은 자꾸 이탈이 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인데, 제이크 풋은 설치와 철수가 아주 편하고 이렇게 설치 시에 이탈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을 2개 다 껴놓으면은 이 후크를 설치하기가 위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후크를 먼저 설치하고 두 번째 폴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센터 부분부터 끼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팩만 고정해서 폴대 2개 건다고 얘가 자립이 될까 했는데 자립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 후크도 역시 DAC의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고, 우리 보통 이제 타프 설치할 때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팩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거든요. 넘겨놔도 상관은 없어요. 넘어간다!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쪽 역시 고정을 하고 후크를 체결을 해서 설치를 이어갑니다. 사실 나 우중 리뷰하려고 나름 대비를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또 비가 안 와. 근데 또 이번 주 안에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맞춰서 업로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우중 리뷰는 다음 기회로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폴대 고정을 마쳤으면은 양쪽에 웨빙 부분을 잡고 살살살 털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대략 잡혔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 팩 2개를 고정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좋죠.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마쳤어요. 지금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색깔만 보더라도 너무 예쁘죠? 색깔 진짜 잘 뽑았습니다. 저는 요즘 참 블랙 좋아하는데, 또 이런 진한 블랙 계열과 잘 어울리는 그레이 톤도 또한 너무 좋아합니다. 기존에 올리브와 샌드 같은 경우도 분명 예쁜 컬러는 맞지만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나는 탄이야, 나는 올리브야, 약간 이렇게 깔맞춤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면, 이 그레이 톤은 어느 곳에다 갖다 놔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예쁜 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정말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저는 이런 디자인과 컬러,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요즘이에요. 일단 예뻐야지 내가 들고 나가고 싶고, 예쁘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손이 잘 안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벌써 이 색감과 디자인 보고 넘어온 분들 계시다. 자,
여기 빨리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할인가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간 한정으로 이번에 특별하게 진행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자, 우선 외부 디테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좌우측으로 두 개의 DAC 폴이 라인을 이루어서 텐트 모양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역시나 완전한 비자립형 터널형 텐트이기 때문에 지면에 팩다운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4개의 팩으로 고정을 했죠. 이렇게 양 끝에 단 4개의 팩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이제 지금 바람이 또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비가 내리려나? 이렇게 바람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대비를 하려면은 폴이 닿아 있는 끝부분, 양쪽에 있는 가이라인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 측면으로 이렇게 2점식으로 일반 터널 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이라인이 아주 얇지만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는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이라인이 무려 3점씩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3개의 포인트로 힘을 나눠서 분산되게 해가지고 바람에 보다 잘 버티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안을 보시면은 벤틸레이션을 더 활짝 열 수 있게 킥 스탠드가 들어 있는데요. 이 스탠드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벤틸 역할은 충분하지만 좀 더 공기순환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가이라인을 당겨서 팩다운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좋겠죠. 텐트도 더 짱짱하고 예쁘게 설치가 될 거고요. 양 측면으로는 이렇게 역사다리꼴에 메쉬 창이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패널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퍼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드나들듯이 아래에서 위로 열어가지고 돌돌돌 말아 올려서 출입을 쉽게 하거나, 닫혀있는 상태에서 보온을 하면서 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문을 굳이 허리 숙여서 열지 않고 외부의 동태를 살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지퍼만 열어서 공기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밖을 이렇게 내밀어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팩다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이니마 원단으로 보강을 해서 정말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더라도, 터널형이라고 해서 바람에 모두 다 잘 버티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이니마 원단으로 곳곳에 튼튼하게 보강을 했다라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퍼도 부드럽게 아주 잘 열려요. 기존 UL 전에 님버스라는 모델이 있을 때는 좀 더 두터운 원단의 방수 지퍼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방수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경량화하기 위해서 플랩 처리를 하고 일반 지퍼를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수 지퍼도 좋아하지만 방수 지퍼의 단점이 열고 닫을 때 상당히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플랩 처리를 하고 일반 지퍼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수 지퍼가 또 100% 방수가 되진 않아요. 원단으로 덮는 게 제일 확실하죠.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처리가 돼 있어서 텐트 모양을 쉽게 고정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외부에 있는 메쉬 창을 솔리드 패널을 개방해서 메쉬로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전면처럼 양쪽 도어를 전부 개방을 해가지고 개방감 좋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140cm 길이 정도의 작은 폴대를 고정을 하면은 반 타프처럼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 활용도가 다양하죠. 양 측면에 있는 벤틀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여닫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있는 솔리드 패널을 열면은 메쉬 부분으로 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난 좀 더 환기를 극대화하고 싶다, 메쉬 같은 경우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만 100% 공기순환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개방을 해서 벤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측면에 있는 벤틸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버스 UL의 특징 중 하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스커트가 없어요. 근데 안쪽으로 스커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 외부로 스커트가 노출되게 되어 있는 형식이고, 양측면 테두리 부분은 겉에는 노출되지 않아서 좀 깔끔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안쪽으로는 이너 스커트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조금 더 줄여서 내부에서는 보온 효과를 좀 더 높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오링들이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 오링은 간편하게 랜턴 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너 텐트를 사용이 되고, 바닥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되고, 한쪽에는 제가 메쉬 이너 텐트하고 바닥에 기본 구성 포함된 조각 풋프린트를 설치를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풋프린트에 덧갈면 그만큼 냉기 차단이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단 써봤지만 좀 다르게 활용한다고 하면은 한쪽에는 메쉬 이너를 설치를 하고 반대편에는 조각 풋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텐트 안에는 잡다한 짐을 좀 넣거나 잠잘 때 사용을 하고, 앞에 있는 부분에는 바닥만 깔아서 바닥 모드로 안에서 취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너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잠잘 때는 혼자밖에 잘 수 없는 공간이긴 한데, 양쪽에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하면은 최소 2사람에서 3사람, 4사람까지도 안에서 취침이 가능하겠죠. 저는 님버스 UL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요렇게 활용해도 되겠구나. 일반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안에 메쉬 이너 텐트하고 좀 넉넉한 공간으로 전실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백패킹 같은 경우는 그룹 쉘터를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룹으로 다니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긴 했는데, 그룹 쉘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컨트리나 미스테리월이나 제일 많이 또 사용하는 게 미니멀웍스의 잭 쉘터 미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룹 쉘터들은 다 네모난 형상을 띠고 있는데, 요거는 터널 형태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네모난 사이즈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한 2.4m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쾌적하게는 한 4명, 뭐 꾸깃꾸깃 앉으면 한 6명 이렇게도 앉을 수 있는데, 님버스 UL은 제가 봤을 때 4명이 앉으면 너무 넉넉할 것 같고, 6명도 쾌적하고 한 8명도 가능하고, 진짜 빡빡하게 안에 다닥다닥 붙으면 한 10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 디테일을 좀 살펴보자고 해놓고 너무 설명에 집중한 나머지 이 레인플라이를 깜빡하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배터리 제품 레인플라이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플라이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으로 포함된 제품이고요. 이 님버스 UL 쉘터 자체는 내수압을 20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인플라이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은 누수나 결로 방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자, 로고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텐트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서몰리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진한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로고가 위, 아래 그냥 상관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설치 방법은 양 끝에 보면은 가느다란 웨빙하고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웨빙 끝에 보면은 후크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후크 부분을 폴대의 2번째 라인 쪽에 보시면은 옆에 오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오링에다가 체결을 해주시고, 웨빙 끝에 부분에는 벨크로가 있습니다. 3번째 후크 위쪽에다가 벨크로를 걸어 주시고, 반대쪽도 대칭형이니까 동일하게 후크를 오링에 걸고 벨크로를 체결해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 레인플라이가 폴대를 위로 덮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도 가이라인이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플레이까지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 상단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아치형으로 비가 들이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거를 아치형으로 설계한 이유가 일자로 설치를 하면은 빗물이 가운데에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 끝에 있는 가이라인은 레인플라이가 텐션을 먹으면은 이 텐트가 안쪽으로 좀 우그러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가이라인을 당겨서 좀 더 짱짱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상단에도 가이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이 가이라인은 하단 벤틸레이션에 있는 팩다운 포인트하고 같은 지점에 고정을 하셔도 되고, 다른 지점으로 팩다운을 해서 힘을 분산해 가지고 바람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로고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있어서 측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드론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드론이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요즘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드론으로 위에서 띄워서 촬영을 했을 때 이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보이니까 보다 쉽게 제품 식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다시 옵션 상품인 이너 텐트와 풀 그라운드 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그라운드 시트는 그렇다 쳐도 이 풀메쉬 이너 텐트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풀메쉬 이너 텐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메쉬 이너 텐트는 이렇게 님버스 UL의 양쪽 끝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쪽에만 설치를 했는데, 이 텐트를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설치를 해서 각방처럼 2명이 2인용 텐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실리콘 코팅의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고요. 바닥면은 실리콘 코팅, 안쪽은 PU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심실링 처리도 되어 있고요. 위쪽은 전부 풀메쉬입니다. 도어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고, 지퍼 같은 경우도 한 개가 아닌 듀얼 지퍼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쪽 어디든 편하게 여닫고 드나들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때는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좌측 끝에 준비되어 있는 도어 포켓에다가 이렇게 그냥 구겨서 대충 넣는 것만으로도 도어를 쉽고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끝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좀 여유가 있어도 2사람이 눕기는 너무 좁고요. 이 폭은 1.1m니까 한 사람이 눕고, 이 안쪽으로는 짐들을, 잡다한 짐들을 막 던져 놓기 좋더라고요. 누워보면은 길이도 긴 쪽이 2.3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170 중반인데 눕는데 그렇다 할 불편함이 없고, 위쪽으로 좀 떨어지는 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답답할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80 이하의 신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매장에 디피되어 있던 서머레스트 엑스썸 넥스트
롱와이드 모델을 갖다 깔아봤습니다. 롱와이드 모델을 설치하니까 좁아지는 각 때문인지 위아래가 정말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약 한 뼘 이상의 한 30cm 정도의 공간이 남거든요. 이 공간은 이제 자유롭게 물품들을 보관을 하면 되겠죠. 내부 옵션으로는 작은 포켓이 하나씩 있어서 소품들을 수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기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바닥에 놓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랜턴골이나 이런 끈 같은 데 걸어 놓는데 이 포켓에다 안경을 걸어 놓으니까 좀 간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찾아서 착용할 수 있고, 상단으로는 벤틸레이션 사이즈만한 크기의 창이 있고, 이 창을 이용해서 인원 텐트를 사용 중에도 바깥쪽에 있는 벤틸을 메쉬를 사용하거나 풀로 개방을 해서 외부를 살펴보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메쉬다 보니까 일단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잘 사용했어요. 특히 호자킹 갔을 때 거기는 아무래도 숲속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데, 풀메쉬 텐트 안에 있으니까 벌레들이 안에 많이 꼬여 있어도 덮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안정감 있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명이서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4명이서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풋프린트를 깐다든지 메쉬 텐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도 이렇게 양쪽에 2명, 이렇게 마주보고 2명, 그럼 4명이서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백패킹용 그룹 쉘터로도 좋고, 모토 캠핑을 갔을 때도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게스트 3명 또는 2명이서 사용하면서 게스트 2명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의 대략적인 스펙은 길이가 3.2m, 폭이 2.35m, 그리고 높이가 1.45m. 꽤 높은 높이를 자랑해요. 일반적인 알파인 텐트가 1m만 넘어가도 높이가 충분한데, 이 제품은 쉘터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안에서 체어를 사용을 하고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아주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 체어 헬리녹스 체어 1을 깔아 봤습니다. 도어 패널 거의 접히는 처마 부분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주 앉았을 때 가운데 테이블 하나를 깔아 놓으면은 좌우측으로 1명, 앞뒤로 1명, 총 4명이 마주보고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넓고 좋네요. 엄청 높다, 그죠?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4명이 아니라 체어라서 아까 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바닥 모드로 앉는다 그러면은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1명, 저쪽도 이너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풋프린트를 깔고 앉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8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진짜 더 꾸깃꾸깃 앉으면 10명 충분히 커버 되겠어요. 풀 그라운드 커버를 한번 깔아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풀 커버를 깔았습니다. 저는 풀 커버라고 해서 그냥 바닥 전체를 다 감싼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감싸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이가 한 20cm? 20cm 높이의 바닥이 이렇게 단차가 있네요. 곰진이 TV님 말로는 욕조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캠핑 입문을 했을 때 콜맨에서 이런 형태의 그라운드 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쉘터 안에서도 쓰고 가끔 피크닉 갈 때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라서 바닥 모드를 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은 사실 어른들은 신경 써서 드나드니까 안에 먼지나 돌이나 흙 같은 게 튀지 않게끔 조심조심 들어오는데도 안으로 뭔가 침투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넓은 면적을 바닥에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서 바닥 모드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아이 있는 집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입식은 성인들한테 편한 거지 아이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는 이런 형태로 바닥 모드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입식보다 바닥 모드를 더 선호한다, 바닥에 그냥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잘 못하고 구석구석 그냥 편하게 대충 막 널브러 놓고 그냥 이렇게도 누웠다가 저렇게도 누웠다가 뒹굴고, 이렇게 나는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께는 캠핑 갔을 때 바닥 모드로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이 저는 크다 보니까 캠핑보다는 피크닉 모드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뒤가 개방이 되고 양측면도 벤틸레이션이 워낙 사이즈가 크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강 피크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프라이버시 하면서 시원하면서 좀 넓은 공간을 편하게 좀 쉬었다 오고 싶은 이런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께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넓고 좋아요. 리뷰하기 참 힘드네요. 매번 좀 대충대충 적당히 짧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님버스 UL 같은 경우는 옵션도 그렇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장점,
우선은 풀패킹으로는 사실 2kg가 좀 넘어갑니다. 풀패킹 같은 경우는 스킨, 폴, 레인플라이, 팩, 풋프린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구성들을 좀 빼고 간소하게 간다고 하면은 스킨하고 폴 그리고 팩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1kg 중반 정도의 무게가 나오게 되고요. 필수는 아니지만 레인플라이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좀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룹 쉘터 용도지만 2kg 언더의 경량의 무게로 좀 더 높고 넓은 사이즈의 쉘터를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단 같은 경우도 10데니아 양면 실리콘 원단에다가 워낙 얇고 가볍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실리콘 원단이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구성, 작은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아주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찾은 단점 하나는 이 텐트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스토프색의 부분이었습니다. 스토프색이 워낙 큰 사이즈로 넉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이런 옵션들을 다 때려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압축을 할 수 있게 웨빙 부분이 달려 있잖아요. 이 웨빙 부분이 박음질이 윗부분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스토프색 같은 경우도 텐트 스킨과 동일한 실리콘 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끈을 바짝 당겼을 때 아래 부분이 이탈이 돼서 따로 노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랫부분에 박음질로 웨빙이 지나갈 수 있는 고리 같은 거라는 추가하면은 웨빙이 따로 놀지 않게끔 고정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단점이라고 하긴 되게 애매하지만 억지로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스토프색 웨빙 조인끈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특징으로 치면은 넓은 공간, 뛰어난 거주성, 높이가 높기 때문에 메쉬 창이 잘 돼 있고 이너 스커트가 달려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보온에 뛰어나고 여름에는 양옆으로 개방이 되고 좌우측으로도 커다란 벤틸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계절 전천후 쉘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혜택 안내 드려야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할인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특별가로 제공을 해주셨고, 가격은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제품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할 때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고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공동구매 특성인 만큼 무조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최저가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로 잘 맞춰주셨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할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그레이 컬러 너무 잘 뽑았어요. 기존의 샌드 올리브도 예쁘지만 이 컬러는 정말 제 마음속 원픽 같은 그런 아주 예쁜 컬러입니다. 이 공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이 샘플을 보유를 하고 있을 테니까 뭐 텐트를 여기다 매일 쳐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에 텐트가 상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잘 보관을 해 놓을 테니까 패킹 사이드도 모셔갖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5일간 짧은 기간으로 진행되는 공동 구매니까요, 이번 기회를 잘 누리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준비가 돼 있어요. 어썸 홀리데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돔 텐트가 있죠. 바로 레디언스입니다. 지금은 일부 컬러가 품절이어서 우선은 리버스 유엘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재입고가 돼서 재고가 채워지면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요번 공동구매가 좀 잘 진행이 되면은 레디언스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제품들 꾸준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수님들께서도 좀 반응 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 요번 혜택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